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의 백병규입니다. 검찰이 어제 그동안 온갖 의혹이 난무하던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부가 밝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세월호 관련 보고를 처음 받은 시간, 지시를 내리던 시간, 대면 보고를 받은 횟수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하나 그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세월호 참사 당일 비선 실세로 불린 그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그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죠. 국가 재난에 대한 그 총체적인 부실, 늑장 대처도 모자라 책임을 덮기 위한 그 조작까지 그 서슴지 않았다는 점. 글쎄요. 도대체 그 이 상황을 좀 어찌 봐야 될까요? 이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뉴스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이성원 시사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방중이 현재 그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오늘 1부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의 그 김영우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 3부에 걸쳐 미국과 중국, 일본 현지를 연결해 김정은 방중 소식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월 29일 목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사 칼럼니스트 그 이성원 씨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성원 시사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밤새 들어온 소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 인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관광객 35명이 다쳤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사고는 짤즈부르크에서 남동쪽으로 30km가량 떨어진 고사우에서 일어났는데요. 크로아티아 출신 버스 운전기사는 크게 다쳐서 헬리콥터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불행 중 다행으로 35명의 관광객들은 가벼운 상처를 입어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다 다친 건 아니고요. 일부 그 관광객들이 다쳤는데요. 어쨌든 이 크로아티아 출신 버스 운전기사가 크게 다쳤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뭐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았다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죠.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의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했습니다. 밤 11시 20분경 결국 기각을 했는데요. 곽 판사는 어제 오후 2시부터 1시간 40분가량 안전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8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네. 법원의 판단, 곽 판사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비춰봤을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꽤 있다 이렇게 본 건가요? 다툼의 여지라기보다 보통 이제 이게 기각할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은 그것도 기입을 하는데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을 적시했기 때문에 다툼의 우려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죠. 판단한다. 이것은 이제 다툼의 여지를 강조한 이런 풀이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또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이 세월호 참사 당일 그 당시 그 청와대가 그 주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첫 보고 시각이나 서면 보고 횟수 이런 게 모두 거짓. 즉, 그 주작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은데요.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건 당시 침실에 있다가 밑에 보좌진의 연락을 받고 이 소식을 처음 들었다는 게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네. 검찰이 어제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관련 보고나 지시 시간을 모두 사후 조작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처음 보고된 시각은 당초 청와대가 밝혔던 10시가 아니라 빨라도 10시 19분에서 20분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시간이었죠? 지났죠. 네, 이미 골든타임은 당시에 10시 17분이라고 했었는데 그때 골든타임이라고 했던 이유가 배가 이미 좀 많이 뒤집혀서 네. 구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미 배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잖아요. 그렇죠. 108도 정도가 돌아갔다고 하죠. 그때 사실은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저희들 모든 국민들이 다 잊지 못하는 장면들인데 네, 이미 그 이후에 연락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총력 구조를 전화로 지시한 시각도 오전 10시 15분이 아니라 당연히 10시 22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사고 당일 오후 2시 15분경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로 들어와서 박 전 대통령과 중대본 방문 등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옆에는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이 같이 있었다고 하죠. 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조사 결과 정호성 비서관이 이메일로 11차례 자신에게 발송된 4.16 여객선 침몰 사고 상황 이 보고서를 오후와 저녁 시간에 각각 한 차례씩만 출력해서 총 2차례에 걸쳐서 일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앙재난본부를 방문하게 된 것도 최순실 씨가 가보는 게 좋겠다. 이래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일단 정호성 비서관인가요? 정호성 비서관이 가서 얘기를 했고. 얘기를 듣고 이제 네. 가는 길에 얘기를 듣고 가서 관저에 도착해서 회의를 열었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최순실, 문고리 3인방 5명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 엄청난 재난 상황에서 이 대처 방안을 왜 이 사람들과 논의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결국 7시간 동안 한 것은 최순실 만나서 대처 방안 논의하고 머리 손질하다가 중대본 간 겁니다. 네. 네. 그러게 말이죠. 참 정말 어이가 없는 어이가 일인데요. 없죠. 네.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네, 일단 요즘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트럼프의 개인 트위터와 공식적인 반응을 좀 따로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래서 트위터를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난밤에 중국 시진핑으로부터 그와 김정은의 만남이 매우 잘 됐다고 김정은이 나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이전까지 유감스럽게도 최대한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그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트럼프는 또 이 지난 수년간 그리고 많은 정부를 거치는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는 아주 조그만 가능성조차 없다고 모든 이가 말했다고 전제한 뒤에 네. 그러나 이제 김정은이 자기 인민과 인류를 위해 바른 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남을 기대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만남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한 것. 네. 이게 좀 중요해 보이네요. 게다가 인민과 인류를 위해서 바른 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어떻든 많은 기대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만나기 전에 립 서비스를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식 반응은 백악관의 반응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한 이후 여러 가지 이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가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우리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보려고 한다. 우리는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이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북한의 리더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회담을 위해서 국내를 떠나는 것을 봤다고 얘기하면서 네. 우리는 최대 압박 작전이 효과를 계속 발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이 5월 안에 이제 북미 간에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5월 안에 갖는다. 이게 이제 합의였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될 것인가 조마조마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샌더스 대변인은요. 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가능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싶다. 그러나 동시에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면서 약간의 그 견제성 발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중국이 뛰어들어온 셈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꽤 좀 불쾌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내색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게 하면 너무 속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불편하더라도 겉으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단 네, 평가를 그렇죠. 하는 게 대국으로서 면모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 전 대통령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또 독점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 밑에 일방적으로 이 결정사항을 추진하라고 압박한 그런 정황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어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서 추진했고 김 전 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 그리고 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서 강행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불법으로 여론 조작을 했고요. 비밀 TF를 운영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를 부당 처리했고 또 이 국정화에 반대하는 이 학자들에게 학술 연구 지원을 배제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원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북중 정상회담 소식에 정치권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제1야당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이죠.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중 정상회담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북한의 핵 폐기 문제라는 게요. 이게 정말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어찌 보면 산수 문제였다가 이제 정말 난해한 아주 고차원적인 3차, 4차 방정식이 된 건데요. 네. 특히 이제 북한 핵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한국과 미국이 자신의 김정은의 노력에 대해서 좀 선의를 받아들이면서 네.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춘다면 이제 풀릴 수 있다. 완전히 단계론을 이제 들고 나온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북한의 핵 폐기 문제 또 평화 문제 이런 게 일괄 타결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미국은 여태까지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북한이 핵 폐기를 해야 된다. 그 핵 폐기 우선이었는데 이것을 김정은이 이제 완전히 단계적 조치, 단계적인 해법을 내놓으면서 모든 게 이제 흐트러지게 됐죠. 네. 그러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단계적인 조치가 뭐냐. 그러니까 상응하는 단계적인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비핵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비핵화로 가되 상응하는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우리의 조치에 따라서 미국이나 혹은 한국 등등의 나라들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얘기죠. 평화와 안정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한국하고 미국한테 얘기한 거죠. 평화와 안정 분위기를 조성해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올 텐데 아마 네. 그 이전에 북한에 대한 규제와 압박, 국제적인 규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 이것을 푸는 것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들고 나오겠죠. 그래서 네. 결국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핵 폐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하거나 확인하는 절차 없이 경제 제재부터 이제 해제를 하면은 네. 굉장히 이제 북한 핵 문제 풀기 굉장히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한테 달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태까지는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이제 완전히 네. 든든한 후원자라는 것을 재확인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중 관계가 복원된 것이 아니고 원래 북한하고 중국 관계는 원래 혈맹 관계죠. 이것을 네. 확인한 거지 이게 복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요즘에는 꽤 좀 북중 관계가 좀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리고 저는 그렇게 차이나 봐요. 패싱이라는 얘기도 나와서 중국이 특히 이제 몸이 달아서 이번에
이 같은 북중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좀 나섰다. 이제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또 제가 네.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것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그 기술만 그냥 뭐 발전시킨 게 아니라 네. 결국 그런 것을 발전시키면서 중국하고 저는 긴밀한 그 접촉과 의논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각본이 이게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아주 잘 네. 좀 여태까지 그 뭐라 그럴까요? 오거나이즈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북중 관계는 우리가 그 표피만을 보면 절대 안 된다. 뭐 어제 그제도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이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선대서부터 아주 긴밀한 관계고 중국의 그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모태똥의 그 아들이 6.25 전쟁 때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피를 나눈 관계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미칠까?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네. 김영우 의원께서 가장 좀 우려하는 점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북한에 대한 이제 규제와 압박 이것이 흔들리게 됐죠. 큰 구멍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저렇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 혈맹 관계를 강조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여태까지는 뭐 북한만 설득하면 어찌 보면 될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던 문제가 이제는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을 움직여야 되는 이 명확한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북한 핵 폐기 문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 네. 저는 상당히 좀 솔직히 좀 비관적이에요. 네. 자, 그런데 청와대는 이제 그 중국 정부로부터 이 방중 소식을 그 사진에 그 통보받았다고 밝혔고요. 또 이게 좀 앞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도 이 북핵 문제의 그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좀 반색을 했거든요. 이런 그 정부 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국제 외교 무대에 나왔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아마 저는 속으로는 청와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당황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이제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네. 북미 대화 이런 게 실패하더라도 북한은 중국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은 그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한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는 거의 솜방망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그 레버리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과 규제 이게 이제 소용없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북한 핵폐기 문제 이게 이제 단계론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우리가 막대한 시간과 노력 또 자금이 들어가겠구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입니다만은 그게 해결되기까지는 이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네. 이미 지금 북한의 그 핵 기술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중국까지 이렇게 북한을 이제 두둔하고 나서면은 핵 폐기 문제, 북한 핵 폐기 문제 이거 굉장히 요원해진 문제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국에서도 아마 이제 이런 점을 우려를 해서 유엔의 이 대북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입장을 좀 천명하기도 했거든요. 글쎄요, 우리는 그 외교적인 레토릭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여태까지 북한 또 중국이 어떤 그 행동을 보여왔느냐가 우리 판단의 기준이 돼야지. 네. 그 외교적인 레토릭을 믿다가 결국 또 실패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외교적인 레토릭만 믿을 일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러나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이런 말도 했어요. 또다시 이제 김일성,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부분의 진정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은요, 네. 이번에 방중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도하면서 또 북한의 이제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북한의 매체를 보면은 우리 뭐 대북 특사가 이제 평양 갔다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비핵화라는 단어는 한 줄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예,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김정은의 지도 체제는 비핵화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여태까지 그 선대 유운이다. 이것은 이제 외교적으로 밖에다 내고 얘기하는 거고, 안으로는 핵 보유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왔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 대내적으로 비핵화라는 말을 하는 순간 북한의 그 주민들 네. 에게는 엄청난 그 혼란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그렇게 실현할 수가 없다. 특히 대내적으로는 그 비핵화라는 말조차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얘기하는 외교적으로 얘기하는 그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고. 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한국의 핵 우산을 제공하는 미국, 주한미군 물러가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게 한반도 비핵화하고는 이게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어떤 힘을 한반도에서 이제 물러나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겠죠.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휘둘리면 안 되고요. 결국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라고 봐야죠. 네. 자, 미 중간에 이제 그 패권 다툼의 성격 또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북한이 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국한테는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미가 이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춘다고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에서 그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추면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한미군 철수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1차적으로는 아마 좀 약한 거부터 전제 조건을 달겠죠. 바로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하고의 또 직접적인 충돌이 우려되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경제 제재 조치를 좀 완화해 달라. 그다음에 뭐 이제 오이사 조치라든지 이미 지금 이제 남북 무슨 공연 이런 거 지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남북 교류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이것이 거추장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대북 경제 조치 여러 가지 규제 조치 이것을 걸림돌로 생각하면서 이거부터 풀어달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 미국의 시각, 특히 이제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도 밝혔지만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규제 이건 지속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밝혔거든요. 네. 또 새로 이제 임명된 백악관 존 볼튼 안보보좌관도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 이것은 흔들림이 없다. 이런 그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위험한 것이 북중 관계가 이렇게 아주 긴밀한 관계임을 확인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북미 대화도 열리고 앞으로 이제 남북 대화도 열리고 해가지고 회담은 굉장히 많아지지만 이런 것이 자칫 엄청나게 180도 바뀌어서 한반도의 긴장 상태로 갈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거꾸로 긴장 상태로 갈 수 있다? 단계적인 조건이나 전제 조건을 북한이 계속 이제 요구하면서 미국이 이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수가 있겠죠. 지금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미국 내에서도 강경파들한테 힘이 완전히 쏠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긴장 상태가 고조되겠죠. 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짤막하게 한 말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여기에서 다뤄야 될 핵심 의제 좀 하나 딱 짚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결국 이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국제적인 사찰 이런 것까지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피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피하다 보면 결국 단계적인 그런 그 북한의 어떤 그 전술에 이제 말려들게 되면 시간과 돈만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이 정상 국가화가 돼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정상 국가라고 하면은 결국 북한의 민주화 이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그런 의미에서 또 북한의 인권 문제 이것도 저희는 제기해야 된다.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정례적인 이산가족 상봉, 편지 왕래,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 문제 이것도 저희가 저는 네. 피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한미 중일 모두 그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죠.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그 2부와 그 3부에 걸쳐 미국과 중국, 일본 현지 연결해 김정은 방중에 대한 각국 상황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미국 현지에서는 그 이 문제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뉴욕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네. 그 뉴욕의 날씨는 어떠나요? 좀 흐렸습니다. 네. 비가 조금 오다 말다 흐려 있습니다. 네. 그쪽은 이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는 않죠? 네네, 미세먼지, 이런 거, 호흡기 걱정,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자, 이 김정은과 그 시진핑이 만났다는 건데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싶어요. 그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언론들, 나오는, 처음에는 이 팩트 그대로 전달하다 오늘, 이제 하루 지난 다음에 일제히 분석 기사를 냈어요. 네. 제일 좀 그래도 길게 낸 게 블룸버그 통신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죠. 그렇죠. 네. 그 첫 보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어서 나오는 게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기는 중국 편으로 돌아왔다 이런 좀 강한 메시지로 들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김정은 지도자를 만나려는 각국 정상들이 많은데 해외 첫 네. 행보를 시진핑을 찾아가는 거에 관해서는 중국의 역할을 좀 부각시킨 거다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어차피 이런 구도로 가면은 북한 핵 문제가 육자회담으로 복귀돼 가는 거가 아닌가 이런 걸 좀 시사해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 보도하고 뉴욕타임즈는 네. 역시 좀 깜짝스러운 방중이다. 그리고 또 북한 핵 문제가 외교 관계상으로는 좀 더 복잡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 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시진핑에게 긍정적인 거는 김정은이가 시진핑에게 비핵화에 대해서 좀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한 거. 그거는 좀 미국에게도 좀 반가운 소식 아닌가 이렇게 되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좀 길게 냈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2011년 이후 첫 번 순방이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분명한 거는 중국과 북한이 관계 복원 된 거다. 그리고 네. 미국이 이제까지 북한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걸 알면서 정상회담까지 왔는데 네. 중국의 역할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좀 강하게 강조하면서 내보인 거다. 결론적으로다가 좀 우려하고 이전에 없던 이전에 없던 좀 약간 네거티브한 그런 시선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미 간의 담판으로 해결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됐던 북한 비핵화 문제가 이제 중국까지 끼어들면서 상당히 좀 복잡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게 좀 불가피한 과정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시각도 교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가장 공통적인 거는 드디어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본격적인 외교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좀 뭐랄까요, 신선하면 신선하다 이런 반응도 좀 있습니까?
그냥 미디어나 신문이나 언론에 언급된 거는 없는데요. 네. 그렇게 언급된 거는 없는데 여하튼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의외로 굉장히 힘있게 국제사회에 등장을 했다. 뭔가 핵에 관해서도 자신있게 나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SNS가 아주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있어요. 네, 부인 리설주 씨를 이제 동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댓글 같은 기사에 대한 댓글에는 온통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많다는 오히려, 거죠? 네. 낯설지 않다. 정상적이다 보니까 이런 거죠. 좀 어떨까요? 이 미국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앞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북핵과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이 정세 관리에 이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좀 돈독해지는 부분이 있다. 이제 미 언론도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개입,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또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미국으로서는 썩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 대통령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문가나 이렇게 정상적인 방식이나 이전에 있던 전략 같은 걸 가지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거는 미국이 북중회담 사전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네. 시간차를 보면은요, 백악관의 세라 샌더스 대변인이 나와가지고서 워싱턴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가 백악관에 찾아와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다라는 시간이 이미 중국하고 북한이 정상회담을 발표한 다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알려진 걸 보면 사전 통보는 못 받았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전화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트위터 올린 거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이렇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굉장히 자신 있는 트위터를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5분에 트위터 하나를 올리고 3시 16분에 하나를 올렸는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 정치로 특히 외교 문제는 장관급 인사까지도 이걸 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요. 트위터를 봐야 되죠. 3시 5분에 낸 거는 중국 주석이 지난 밤에 나한테 메시지를 전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랑 만남이 잘 됐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거를 되게 우리말로 하면은 고대하고 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렇지만 자기는 유감스럽지만은 지금 중국과 같이 하고 있는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제재는 계속 유지될 거다. 요게 3시 5분에 올렸다가 그다음에 한 10분 후에 한 가지 더 올라간 거를 보면요. 지난 수년 동안 한반도 평화 비핵화 위에서 아무도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러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나라 시민들을 위해서 바른 일을 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만날 걸 기대한다. 이걸 보면은 북중회담에 개의치 않고 5월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북한 비핵화 문제가 만약 잘 풀린다고 한다면 이게 트럼프 미 대통령한테도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올 연말 중간 선거에 꽂혀 있는데요. 이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정상회담이라는 걸 나오기까지의 대통령의 그런 액션에 대해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7%, 6%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이 올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낙관스럽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로 미국 언론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4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이랄까요? 이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아직 이어서 북미 회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요? 나오는 거는 아직 안 보이는데 다만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한국의 대통령의 굉장히 준비된 그리고서 그런 집중적인 아주 고도의 외교력으로 이루어진 거다. 트럼프와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리더십 유일한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 아닌가 이런 언급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론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튼 미국 언론의 평가는 그래도 좀 호의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거 간단히 좀 하나 이 말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대북 강경파이죠. 존 볼튼 이제 국가안보부 장관 내정자. 이분이 혹시 이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이분이 임명을 되기 전에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이상으로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했죠. 원래 테러 직후에 핵무기 사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주 주류의 전문가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맥메스터 대리로 강경파 잔발투니 왔거나 마이크 폼페 국무장관이 강경파든 간에요. 대통령 혼자 다 하기 때문에 강경 온건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10분경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